방은 작지만 따뜻하다. 청결해 보이는 하얀 침구, 거울이 달린 자개 화장대, 노란 스탠드 조명. 그리고 창문 너머로 바다. 바다가 보인다. 나는 짐도 풀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비 온 뒤 습한 공기 속에서 물 한 개가 하얗게 번져 있다. 내 마음을 바다로 가득 채우고 나니 그제서야 목적 없이 떠나온 이 여행에서 내가 원했던 그 무언가를 어느 정도는 찾은 느낌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간다. 시계 알람, 자동차 경적, 업무 모드로 무장한 사람들의 감정 없는 목소리. 내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원해서가 아닌 쓸모를 위해 나를 제어하는 소리들. 하지만 바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파도는 무심하게 밀려왔다 멀어질 뿐이지만 늘 거기에서 담담히 받아준다. 모래를 적시고 물러가는 사이 아주 짧은 찰나의 고요가 찾아온다. 그 패턴은 마치 숨을 쉬는 것 같다. 그동안 숨막히듯 살아온 나에게 바다는 잊고 있던 심호흡을 몸소 보여준다. 긴장이 풀리자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찾은 나의 침대 속으로 고단한 몸을 뉘었다. 소박하지만 온전한 나만의 요새 안에서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파도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규칙적으로, 조용하게. 눈을 떴을 때는 아침 9시쯤이었다. 회색빛을 걷어낸 환한 햇볕이 커튼 너머에서 보드랍게 스며들었고 저 멀리 갈매기 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러내며 간간히 들려온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숙면으로 부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를 모자로 눌러서 가리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은 하루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어떤 할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고 빨래들은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며 물기를 말리고 있다. 생선을 실은 오토바이가 그간의 빗물로 흥건해진 골목길을 조심스레 지나고 어떤 식당 주인은 문 앞을 물로 닦으며 청결한 하루를 준비한다. 모두가 자기의 속도로 일상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나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와 갓 끓여낸 육수 냄새가 오감을 자극한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다가 가볍지만 속을 풀어줄 국물 요리에 시선이 멎었다. 잠시 후 나온 것은 붉은색을 띤 세모 가사리국 정식이다. 붉은 바늘처럼 가느다란 해초가 우르는 국물을 한술 떠 입안에 넣는 순간 깊은 감칠맛과 은근한 바다향이 번졌다. 세모 가사리가 혈액순환, 해독작용에 좋다는 사장님 말씀 때문인지 한 그릇 다 비우고 나니 전날의 피로가 완전히 풀린 것 같다.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엎어둔 채다. 여기 있는 동안은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휴대폰을 들지 않기로 했다. 고개를 들면 창밖으로 골목이 보이고 그 골목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아침 햇살을 받은 수면이 잘게 부서지며 영롱하게 반짝인다. 윤술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달리 흘렀다. 비온 뒤에 청명한 공기, 바다가 보이는 창, 처음 먹어보는 시원한 해조류 국물 맛, 그리고 이리도 여유 있는 조용한 식당. 지금 이 순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다. 부디 애써 마음먹고 떠나온 이 여행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라본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빨간 등대에 이끌려 방파제 쪽으로 걸어간다. 방파제 위에서는 바람이 더 잘 느껴진다. 얼굴을 스치는 바닷바람은 차갑지만 설렘이 묻어있고 밝고 따스한 햇볕과 청명한 공기가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준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려 모습이 엉망이 돼도 자연스레 놔둔다. 순간 행복감이 밀려온다. 나를 아느니 하나 없는 이곳에서 먼 훗날까지도 기억날 이 광활한 모습을 사진을 찍듯 눈에 담고 있다. 방파제 끝에서는 노인 한 분이 낚시 중이시다. 접이식 의자에 앉아 느긋하고도 능숙한 솜씨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
낚싯줄은 잔잔히 흔들리는 수면 위에서 가늘게 빛이 난다. 무언가 잡힐 것 같은, 그러나 잡히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풍경이다. 나는 노인의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윤술이 반짝이는 수평선은 은빛 하늘색에 빛나고 그 빛을 닮은 하늘과 어우러져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크나큰 선물이다. 파도는 방파제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진다. 철썩하고 오더니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파도가 천천히 다가온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약간 어지러운 듯 멍해진다. 그래서 결국 생각의 끈을 놔버리고 마냥 바라보고만 있다. 노인은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도 굳이 말을 건네지 않았다. 서로의 상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왠지 혼자는 아닌 것 같아 잠시 그 존재감에 기대게 된다. 점심 무렵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들고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슬리퍼 사이로 빗물이 시원하게 스민다. 기왕 젖은 거 흠뻑 젖으면 어떠랴. 순간의 포기로 그 빗물이 더 시원하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거침없는 꼬마가 된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며 골목 상가를 구경하다 작은 서점을 발견했다. 유리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고 안쪽에선 노란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을 열자 기분 좋은 새책 냄새와 고소한 커피 향이 은은한 음악과 함께 나를 맞는다. 서점은 누림과 자유의 공간. 누군가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자신만의 시간에 잠겨 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노란 조명의 은은한 향 때문일까?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느낌. 빗소리마저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린다. 서점 안쪽에는 조그마한 원목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곳에서 간단한 음료를 팔고 있다. 나는 뜨거운 자몽차 한 컵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싸준다. 잔에서 전해지는 그 온기가 손을 통해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고 어느새 마음까지 아늑해진다. 내가 선택한 책에는 한 사람이 홀로 북유럽을 여행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사람도 역시 지쳐 있었고 그래서 잠시 떠나보기로 했다 한다.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은 충동은 도망이 아닌 거리두기. 그 거리감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게 되면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아무 목적 없는 시간도 필요한 거겠지. 그러니 멍하니 있는 시간을 허비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떨치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은 단지 쉼이 아닌 나를 다시 정돈하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방은 작지만 따뜻하다. 청결해 보이는 하얀 침구, 거울이 달린 자개 화장대, 노란 스탠드 조명. 그리고 창문 너머로 바다. 바다가 보인다. 나는 짐도 풀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비온 뒤 습한 공기 속에서 물 한 개가 하얗게 번져 있다. 내 마음을 바다로 가득 채우고 나니 그제서야 목적 없이 떠나온 이 여행에서 내가 원했던 그 무언가를 어느 정도는 찾은 느낌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간다. 시계 알람, 자동차 경적, 업무 모드로 무장한 사람들의 감정 없는 목소리. 내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원해서가 아닌 쓸모를 위해 나를 제어하는 소리들. 하지만 바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파도는 무심하게 밀려왔다 멀어질 뿐이지만 늘 거기에서 담담히 받아준다. 모래를 적시고 물러가는 사이 아주 짧은 찰나의 고요가 찾아온다. 그 패턴은 마치 숨을 쉬는 것 같다. 그동안 숨막히듯 살아온 나에게 바다는 잊고 있던 심호흡을 몸소 보여준다. 긴장이 풀리자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찾은 나의 침대 속으로 고단한 몸을 뉘었다. 소박하지만 온전한 나만의 요새 안에서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파도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규칙적으로, 조용하게. 눈을 떴을 때는 아침 9시쯤이었다. 회색빛을 걷어낸 환한 햇볕이 커튼 너머에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저 멀리 갈매기 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러내며 간간히 들려온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숙면으로 부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를 모자로 눌러서 가리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은 하루를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어떤 할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고 빨래들은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흔들리며 물기를 말리고 있다. 생선을 실은 오토바이가 그간의 빗물로 흥건해진 골목길을 조심스레 지나고 어떤 식당 주인은 문 앞을 물로 닦으며 청결한 하루를 준비한다. 모두가 자기의 속도로 일상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나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와 갓 끓여낸 육수 냄새가 오감을 자극한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다가 가볍지만 속을 풀어줄 국물 요리에 시선이 멎었다. 잠시 후 나온 것은 붉은색을 띤 세모 가사리국 정식이다. 붉은 바늘처럼 가느다란 해초가 우르는 국물을 한술 떠 입안에 넣는 순간 깊은 감칠맛과 은근한 바다향이 번졌다. 세모 가사리가 혈액순환, 해독작용에 좋다는 사장님 말씀 때문인지 한 그릇 다 비우고 나니 전날의 피로가 완전히 풀린 것 같다.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엎어둔 채다. 여기 있는 동안은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휴대폰을 들지 않기로 했다. 고개를 들면 창밖으로 골목이 보이고 그 골목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아침 햇살을 받은 수면이 잘게 부서지며 영롱하게 반짝인다. 윤술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달리 흘렀다. 비온 뒤에 청명한 공기, 바다가 보이는 창, 처음 먹어보는 시원한 해조류 국물 맛, 그리고 이리도 여유 있는 조용한 식당. 지금 이 순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다. 부디
애써 마음먹고 떠나온 이 여행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러가기를 바라본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빨간 등대에 이끌려 방파제 쪽으로 걸어간다. 방파제 위에서는 바람이 더 잘 느껴진다. 얼굴을 스치는 바닷바람은 차갑지만 설렘이 묻어있고 밝고 따스한 햇볕과 청명한 공기가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준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려 모습이 엉망이 돼도 자연스레 놔둔다. 순간 행복감이 밀려온다. 나를 아느니 하나 없는 이곳에서 먼 훗날까지도 기억날 이 광활한 모습을 사진을 찍듯 눈에 담고 있다. 방파제 끝에서는 노인 한 분이 낚시 중이시다. 접이식 의자에 앉아 느긋하고도 능숙한 솜씨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 낚싯줄은 잔잔히 흔들리는 수면 위에서 가늘게 빛이 난다. 무언가 잡힐 것 같은, 그러나 잡히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풍경이다. 나는 노인의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윤술이 반짝이는 수평선은 은빛 하늘색에 빛나고 그 빛을 닮은 하늘과 어우러져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크나큰 선물이다. 파도는 방파제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진다. 철썩하고 오더니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파도가 천천히 다가온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약간 어지러운 듯 멍해진다. 그래서 결국 생각의 끈을 놔버리고 마냥 바라보고만 있다. 노인은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도 굳이 말을 건네지 않았다. 서로의 상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왠지 혼자는 아닌 것 같아 잠시 그 존재감에 기대게 된다. 점심 무렵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들고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슬리퍼 사이로 빗물이 시원하게 스민다. 기왕 젖은 거 흠뻑 젖으면 어떠랴. 순간의 포기로 그 빗물이 더 시원하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거침없는 꼬마가 된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며 골목 상가를 구경하다 작은 서점을 발견했다. 유리창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고 안쪽에선 노란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을 열자 기분 좋은 새책 냄새와 고소한 커피 향이 은은한 음악과 함께 나를 맞는다. 서점은 누림과 자유의 공간,
누군가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자신만의 시간에 잠겨 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린다. 노란 조명의 은은한 향 때문일까?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느낌. 빗소리마저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린다. 서점 안쪽에는 조그마한 원목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곳에서 간단한 음료를 팔고 있다. 나는 뜨거운 자몽차 한 컵을 받아 두 손으로 감싸준다. 잔에서 전해지는 그 온기가 손을 통해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고 어느새 마음까지 아늑해진다. 내가 선택한 책에는 한 사람이 홀로 북유럽을 여행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사람도 역시 지쳐 있었고 그래서 잠시 떠나보기로 했다 한다.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은 충동은 도망이 아닌 거리두기. 그 거리감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게 되면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아무 목적 없는 시간도 필요한 거겠지. 그러니 멍하니 있는 시간을 허비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떨치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은 단지 쉼이 아닌 나를 다시 정돈하는 시간인지도 모른다.